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뉴스인사 프라임 시작합니다. 오늘 쇼미더 민심 시간이죠. 박영식 에디터 그리고 유니응 오피니언즈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나왔습니다. 이 성적표들이 나왔어요. 일단 개요를 좀 설명드리면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가 지난 21일부터 22일 그러니까 양일 동안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3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였습니다. RDD, ARS 무선 전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네, 박영식 에디터님, 네. 표집 성향 먼저 설명해 주시죠. 예,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미디어 토마토의 여론조사의 표집 성향은 보수가 271명이고요. 중도가 482명이고 진보가 285명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전에는 원래 대부분의 조사들에서는 보수 응답자 비율이 약간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논란이 클 때는 아주 많이 높아서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논란이 없을 때도 진보 성향이라고 응답하는 분들보다는 여론조사에서 보수라고 응답하는 분들이 약간 좀 높은 네. 것이 되게 보편적인 현상인데 이번에는? 최근에는 지난번도 그렇고 이제 진보 응답자들 비율이 약간 높은 상황들이 요즘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네. 아무래도 실제로 약간 보수 응답자들이 지금 너무 이제 보수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좀 조사가 오면 흥이 안 거절하고 나. 네. 뭐 이런 참여하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그러니까 위축돼 있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래요, 맞아. 평소에도 보수가 약간이라도 많았던 느낌인데 이번에 보수 271, 진보 285. 그래서 큰 차이는 아니고요. 약간 더 높았군요. 일단 이 시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21일부터 22일까지니까 아직은 강선우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그게 반영되기 전입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어제 강선우 의원이 자진 사퇴 입장을 밝혔죠. 오후 한 3시 37분인가요? 그때 페이북에 올린 것 같은데 어떻게 보였어요, 에디터님? 뭐 그 의원 불패가 일단 깨졌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보다는 국회의원들 이제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정권이든지 간에 이제 장관의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의원 불패라는 이게 깨진 사례로 남게 됐다는 점에서는 의원분들이 참 안타까워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마 강선우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한 어떤 심리적 압박감을 그렇죠.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지금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네. 뭐 이 자진 사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이 어떤 맥락이랄까 그 전후 사정들이 언론 보도가 어제 뭐 단독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요. MBN 쪽 단독 보도는 더불어민주당 쪽 공보국에서 아예 부인을 그러니까 사실과 다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내용이 나왔었고 두 번째로는 어제 한겨레 단독 보도가 뒤늦게 또 나왔는데 그 내용은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일찌감치 대통령의 뜻이라면서 네. 강선우 후보자에게 이제 사퇴를 촉구했다라는 부분. 직접 전화를 했다는 보도가 근데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도 또 대통령실이 그 보도가 나오자마자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오늘 아마 좀 상당 부분 많은 사실관계들이 좀 정리가 돼야 이 내용도 아마 평가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는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고요. 근데 이 상황을 좀 돌이켜 보면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민주당 보좌관 협의회 내지는 네. 보좌관 전직 그 뭐 회장단들이 네. 이제 성명 내기 이전에 네. 인사청문회 마무리되는 단계쯤에서 저는 지금 현재 민주당의 뭐 정식 지도부가 없는 상황이라면 원내 지도부가 지금 그것을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원내 지도부 쪽에서 좀 더 빠르게 상황을 정리할 수 있거나 직접적으로 나서줄 수 있었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다고 봤는데 그걸 좀 실기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하면 보좌관들을 설득하든지 네네. 아니면 강선우 후보자를 설득하든지 뭐 네. 어떤 형태로든 저는 지도부가 나서서 그 상황을 이끌고 갔었어야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의 부담이 좀 더 덜했을 텐데 네네. 이 상황이 지도부가 조금 뒤늦게 반응을 했다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어서 네. 그 대목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결론적으로는 결국 그 인사청문회 제도라든지 뭐 이제 언론의
보도 양태라든지 등등이 과연 이 장관 후보자의 자질이나 역량을 평가하는 것보다 도덕 윤리적인 부분, 물론 평가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도덕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논란이 부추겨지면서 그 대통령이 함께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그 선택을 오히려 좀 더 뭐랄까 어렵게 만든 상황은 아니었겠는가 네, 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함께 좀 전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지난 월요일이었습니까? 화요일이었습니까? 우상호 수석이 한 인터뷰에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제 뭐 임명권자 한마디로 대통령은 나에게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당 쪽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 같다라고 묘한 뉘앙스의 발언을 했고요. 그 이후에 실제 문진석 수석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옹호하려다가 굉장히 역풍이 일었죠. 그래서 문진석 수석은 오히려 강 후보자를 지지하는 입장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소영, 뭐 김상호 의원들이 이러면 안 된다라고 좀 반발하는 그런 기류가 한 3, 4일 상간에 쭉 벌어졌습니다. 전반적인 과정 어떻게 보였어요? 약간 지도부와 일반 의원들과 조금 괴리가 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 과거에도 이제 사실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불거질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뭐 다양한 이제 의견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네. 애매한 부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정권이 출범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당에서는 어쨌든 뭐 그것을 좀 뒷받침해야겠다라고 하는 기류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깔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렇죠. 있을 수 있겠고 네. 거기에 이제 몇몇 또 목소리를 내는 분들 같은 경우 개성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목소리를 이제 내긴 하지만 기본적인 주류들은 이제 주류의 흐름들은 뒷받침해야 한다는 기류가 이제 강할 것이고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이제 누가 추천을 하고 최종 낙점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대통령이 최고 리더십이 이것을 이제 결정한 것일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것을 뒤집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여의도의 정치권 내에서는 또는 이제 대통령 주변 참모에서는 대통령이 잘못한 것을 한번 의견을 내면서 수정한다는 것으로 비춰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럼 오류가 있는 것으로 비춰지게 되면 리더십의 훼손이 가니까 애초에 결정된 것이 나름 합리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맞추려 합당하게 하려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게 낫다는 논리가 이제 형성되거든요. 뭐 당내에서 그렇죠 항상. 예, 그래서 이제 당에서도 이제 그런 흐름들 때문에 아마 다른 목소리를 내려고 하더라도 하지 못하는 이제 흐름들이 여당의 어느 정권이든 간에 이제 있던 상황에서 그것이 이제 민심에서는 이제 악화되는 흐름들이 있고 네. 이러면서 뭐 문제가 커진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인사는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줘요. 사실은 어떤 정책보다도 그 인사가 주는 영향이 큰데 실질적인 국민 삶에 주는 영향은 사실은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는데 네. 이 대중의 인식에 주는 차원은 훨씬 크다고. 왜냐하면 쉽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네, 네. 저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계속 하려고 하지?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영향이 이제 큰 부분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조사를 보게 되면 전체에서는 반대가 높은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또 민주당 지지층에서 여당 지지층에서는 또 보호하려고 하는 기류도 강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 대통령이 이제 인사를 하는데 존중돼야 되는 건 맞는데 장관들은 저는 그 국정의 도구라고 생각해요. 실제 그렇죠. 예. 네. 근데 되게 보면은 너무 이제 그것을 존중해 주려고 하다가 사실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 여러 문제가 있는 분야인데 존중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하면서 사실은 민심이 더 악화된 부분들도 네네. 있고 지난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도 사실은 내가 임명했는데 이걸 가르라고 해서 나 안 가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악화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중요한 건 최고의 국정을 선보이면 되는 것이지. 네. 그 장관들은 도구이기 때문에 네. 적재적소로 이제 필요에 따라서 바꿔가면서 쓰면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인식들 하에서 인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럼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어쨌든 민주당 어떤 지지자들에게는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전체 여론에 미치는 영향들은 좀 차단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정치인들이 이제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뭐 대다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내 지도부에 계시든 대통령실에 어떤 책임 있는 자리를 맡고 계시든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면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그 뒤에는 그 뒤따르는 어떤 책임들을 다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뭐 지지자분들이든 국민 여론이든 간에 설득하고 다독이는 작업이 분명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하잖아요. 네. 결국 이제 이 선택이 특히 인사나 인선의 문제는 이 선택이 지연되면서 오히려 더 여론에 안 좋게 작용하는 상황들이 더 오히려 많았던 것 같아요. 비중을 놓고 보면 그게 어떤 정부든지 간에 네. 장고 끝에 결국 악수가 된다. 이제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인즉슨 강선우 후보자를 과거에 이제 보호를 하시든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든 책임 있는 자리에 혹은 내가 뭐 당인으로서 혹은 당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더 이슈 파이팅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네. 그냥 애매하게. 방치하거나 방관하거나 좀 애매하게 바라봤던 분들이 오히려 이 사태를 더 크게 키웠다라는 생각도 저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방금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이 상당 부분 우상향 추세에 있다가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꺾이는 것을 또 안타까워하는 네. 꼭 지지자가 아니더라도 네, 네. 이번 정부를 선택하신 분들 입장에서 안타까워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결과적으로. 대목들을 좀 답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내부적으로 그 부분은 확실히 동의하는 게 어떤 식으로든 빨리 정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애매한 어떤 그레이한 그게 있었던 맞아요. 거고. 네. 그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당내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건강하다고 봅니다. 네, 뭐 한 목소리만 나오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그 의원들도 그렇게 많은데. 그런데 어쨌든 강선우 의원 이 논란이 이렇게까지 쭉 좀 상처를 남기면서까지 쭉 이어진 거는 결국은 참여연대, 여성단체, 뭐 소위 말하는 진보 쪽 사람들의 목소리가 워낙 반대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을 좀 움직인 건 아닌가. 뭐 본인 스스로 안타깝겠지만. 만약에 이제 어떤 이제 뭐 미국과의 네. 어떤 협상을 하는 어떤 이제 장관직이다. 네. 그 사람 여러 가지 문제가 인간적으로.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임명하겠다라고 하면 논란이 컸더라도 억셉 용인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내에 이제 관할하는 또 네. 특히 이제 여성가족부였어요. 이제 최근에 성격상. 예 네. 이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어떤 이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큰 목적이 이제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실제적으로 잘 이제 어쨌든 이 부처를 관할하고 이슈들 잘 관리하고 해야 되는 것인데 최근에 시대 흐름하고 또 맞물려 있는 것이고 부서인 것이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민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은 이제 그 기류들이 강해졌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장관 후보자 또는 이제 네. 지명이 되면 사실은 본인이 가까운 분들하고 정무적 판단에 대해서 상당히 사실은 예민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되게 이렇게 면을 좀 살려주려고 하는 기류들이 기본적으로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당에서도 그럴 수 그렇죠. 일단 있거든요. 지명했는데. 예, 그런데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마음, 그래도 힘들겠어, 힘내. 이제 이것이 끝까지 버텨 이게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큰 틀에서 이제 어떤 정부 차원, 정권 차원 큰 틀에서 어떤 것이 지금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런 정무적인 인식 판단이 사실은 장관을 할 정도라고 하면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시간이 좀 지연됨으로써 사태가 악화되는 흐름들이 좀 이제 빨리 종결이 됐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찬성이든 반성이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지 뭐 지지율은 큰 변동표가 없어 보입니다. 예, 네. 그 강선우 후보자 임명 찬반 일단 저희가 이거 소개를 까먹은 것 아 같아요. 그렇군요. 네. 예, 그 강선우 후보자 임명 찬반에 대해서는 이번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서 임명 반대가 56.4%가 나왔고 네. 임명 찬성이 32%, 잘 모름이 11.6%였고요. 사실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이 보도가 나오기 직전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조원 CNI 스트레이트 뉴스 이쪽 여론조사가 네. 부적합이 60.2%, 적합이 32.2%니까 네. 약간 뭐 이제 비중 자체는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봐야 될 네, 것 우리 같아요. 근데 조사랑.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높을 수도 있지만 네. 어떤 이제 진영적인 이제 시각에서 그래도 임명에 찬성한다라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임명 찬반으로 하면 네. 약간 이제 격차가 줄긴 한 것인데 우리 에디터님 이제 설명해 주신 대로 전체 여론에서는 반대가 높았잖아요. 네. 그렇지만 민주당 지지층에만 놓고 봤을 때는 찬성이 높아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제 54%가 그렇군요. 찬성한다는 거니까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뭐 여러 논란이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뭐 그래도 이제 인사권자가 임명했으니 한번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시각을 가지신 분들도 그렇죠. 상당히 이제 많았었다는 것을 이 조사 결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저건 어쨌든 평균치니까. 네. 그런데 민주당 지지 성향의 그 응답자들은 50% 이상. 네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찬성.
강선 찬성.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네. 이재명 대통령 예. 지지율을 먼저 조금 볼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를 보면 네. 이번 그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서는 지지난주 그러니까 2주 전 조사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아예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긍정 지지율이 60%가 나왔고요. 그중에 매우 잘하고 있다가 48.2%, 대체로 잘하고 있다가 11.8%고요. 매우 못하고 있다가 25.4%, 대체로 못하고 있다가 8.8%여서 부정이 34.2%인데 네. 부정은 지난 2주 조사와 수치가 동일하고요. 네. 긍정도 0.2% 빠지긴 했는데 이거는 뭐 이제 오차범위 완전 내여가지고 네네. 이거는 뭐 사실 거의 동일하다라고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어떤 분들은 아까 이제 강선우 이제 후보자 관련해서 이슈 영향을 안 받으니까 이제 임명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하는 논리가 있었어요. 네. 예. 근데 아직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만약에 제가 봤을 땐 강행했으면 영향을 상당히 이제 이후에 나온 조사에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는 이제 이 논란이 있었던 것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최근에 상승 추세였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약간 이제 추가 지속적인 상승 네. 이어지지 못하게 하는 데는 영향을 줄 정도였다고 생각돼요. 그런 거 이후에 있었겠죠. 예, 물론 이제 크게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낙마를 시켰기 때문에 추가로 이제 의미 있는 큰 하락이 이제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할 텐데요. 그래서 영향은 이제 줄 수도 있고 이것이 이제 축적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당장은 눈에 안 보일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또 이것이 지속적인 상승의 동력을 또 약화시키는 것은 또 틀림없는 부분들 있고 네. 그래서 한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큰 영향을 주지 않은 부분들은 이제 이번 나오긴 합니다만은 저희 조사가 예.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1일부터 22일까지 반영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내일 이뤄지는 이제 조사가 확실하게 네네. 좀 더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계속 좀 얘기를 해주시면 네. 이번에 보니까 70대 이상 긍정 평가가 오차 범위 밖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보시게 되면 70세 이상은 우리가 보수 성향, 보수 색채가 완전히 강하다, 매우 강하다, 제일 강한 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70세 이상에서 봤을 때 잘한다라고 하는 긍정 평가가 55.1%였고 잘 못한다라고 하는 부정 평가가 30.4%였으니까 뭐 20% 훨씬 뛰어넘게 25% 포인트 가량 차이가 나서 긍정 평가가 많은 것이니까요.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지금 상당히 이제 폭넓게 형성되어 있는 것은 이제 틀림없어 보여요. 네. 그래서 이제 대개 이제 정권 초반 같은 경우에는 이념 성향에 구애받지 않고 잘하는 것을 봤을 때 잘한다고 하는 평가하는 기류들이 있는 것이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과거에는 훨씬 이게 좋았어요. 그래서 막 80% 90% 나오는 대통령들 과거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 지난 10년 정도 봤을 때는 너무 이제 정치적 양극화 현상이 심해져가지고 굉장히 박해졌어요. 네, 네. 반대쪽 진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제 60% 이상 이렇게 잘한다고 하는 기류들이 있는 이것은 네. 중도층을 넘어서 보수 성향층에서 일부 분들한테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흐름은 TK도 마찬가지잖아요. TK도 사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하지 않은 지역인데 네. 여기서도 긍정 평가가 꽤 있습니다. 비슷하게 이제 이 TK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잘한다고 하는 긍정 평가가 56.5%였으니까 오, 네. 뭐 상당히 사실은 이 지역에서도 높네요. 높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러면 이게 TK에서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인 지지율이 56%나 나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사실은 약간 다른데요. 네. 대통령 지지하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네.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냐 못하냐라고 한 것이니까 국민들이 사실은 다 정치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일하는 것만 보고 잘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국민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TK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거기에 보시는 이제 거주하시는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집권 초반에 이렇게 최근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제 평가,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디터님 정당 지지도 네. 한번 볼까요? 여전히 민주당이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네,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이 48%고요.
국민의힘이 26.2%, 조국혁신당이 4.1%, 개혁신당 4%, 진보당 1.1%, 없음이 11.6%고요. 그 외 다른 정당 3.8%인데 이 역시도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통령 그 지지도하고 좀 유사한 측면이 2주 전 조사하고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는 역시 없다. 없고. 평행선을 좀 달리고 있다라는 부분이 일단 눈에 띄고요. 네. 민주당이 이렇게 지금 높은 이유는 48%에 해당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대단히 잘해서라고 일단 평가를 하기보다는 대통령이 지금 전반적으로 하드 캐리를 다 하고 있다 보니까 네. 민주당의 지지도도 네. 일정 부분 뭐 커플링이 된다라고 하죠. 네. 이제 그 대목이 하나 있는 것 같고 이따 저희 뒤에 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이 못해도 너무 못하니까요. 너무 못하니까. 지금 상황은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뭐 사실상 뭐 봉숭아학당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야당의 뭐 선전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당분간 이제 이런 어떤 흐름이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일부 조사에서는 과거에 뭐 20% 밑으로 그렇죠. 있었고요. 19%나 뭐 네. 20% 무너지는 조사들도 있고 이제 이것은 자동답 방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쨌든 양쪽의 지지층들이 응답을 하는 것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고관여층. 예. 그래서 네. 이게 이제 보면 지금 이제 이 조사를 기준으로 본다면 네. 우리가 이제 정당 지지층이 있잖아요. 요거보다 더 큰 약간 큰 것이 이념 성향층이에요. 네. 그러면 민주당 지지층은 대부분 진보 성향층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진영에서 얼마만큼 흡수하느냐가 정당의 지지도를 단단하고 견고한지를 평가하는 하나의 잣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사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진보 성향층에서 한 75%가 지지를 보내고 있어요. 네. 결집도가 상당히 사실은 높은 거예요. 이 정도면. 그런데 이게 50% 밑으로 떨어지면은 굉장히 사실은 이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보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보수 성향층에서 52.3%예요. 이 조사에서. 그러니까 그 50%가 지금 간당간당한 상황인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보수 성향층의 절반 정도만 국민의힘을 지금 지지한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얘기를 못하거나 안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영 결집도가 지금 상당히 허약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러면 사실은 이게 뭐 강선우 아까 내정자 후보자 있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다른 때 같으면 야당이 그 기류를 만들어서 낙마시키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네. 네. 인사에서. 그럼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야당이 뭔가 기류를 만들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안 들려요.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네. 야당이 사실은 그 목소리가 들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정당이 이제 살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예전처럼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중이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단기간에 어떤 기술로 주목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총체적인 어떤 이 신뢰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큰 플랜 하에서 좀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갖고 가야 이것이 이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종의 업보죠. 본인들이 누군가를 비판하려면 그것보다 좀 나은 사람들이어야 하는 건데 지난 윤석열 3년 동안 당시 우리가 인천에서 봤던 그 후보자들, 뭐 장관들 보면은 훨씬 더 자격이 안 됐던 사람들 그냥 본인들 다 통과시켜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현재 후보들을 욕하니까 이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말은 많이 하는데 결국은 안 들린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는 이 윤희숙 혁신위원장을 또 모셔왔고 그래서 뭔가 좀 혁신을 정말 하나 잠깐 보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전환길이냐 아니냐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0.8%포인트 하락은 너무 조금 하락한 거 아니에요, 대표님? 요즘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지지한다고 하는 정당이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한 중요하지 시대가 않아.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쪽을 싫어하니까 저쪽을 혼내주려면 여기 이런 분들이 이제 일정 부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제 이 조사 방식에서 나오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네. 지금 보게 되면 사실은 이 이제 뭐 혁신일을 한다, 뭐를 한다라고 하면 그 위기들 고조시켜서 사실은 주목도가 높아져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혁신이 두 번이나 이제 갈리고 바뀌고 이제 하는 이런 상황, 또 전당대회도 하고 하는데 지금 이제 위기에 있는 정당이다. 그럼 변화와 쇄신의 흐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네. 이제 이것에 대한 논의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전환길 강사를 이렇게 이제 초청해서 얘기하고 하는 지금 그 문제를 단절하냐 마냐를
갖고 앞으로 나아가야지 되는 상황인데 그 이전 이슈에 한가운데 있던 분을 모셔와서 네.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건 어떤 뭔가 소설에서도 이제 이렇게 좀 너무 부자연스러운 너무 윤석열- 어색한 그 상황이어서 네, 네, 네. 이게 우리가 보면은 어떤 정당이 이제 흔들림 없이 가려고 한다면 네. 뭔가 이것을 이제 기획하고 주도하는 흐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은 친윤 주류는 있는데 그것에 대항할 어떤 세력들도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고 네. 이 친윤 주류들도 어떤 변화에 대한 의지는 없는 상황이고 해서 뭔가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내기가 지금 이제 어려운 네. 그런 이제 근본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나저나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어저께도 뭐 의총 35분 만에 끝났고 참석하라는 얘기를 못 들었다, 우리는 했다, 뭐 그러다가 진실 게임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윤희숙 위원장이 그 스스로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규정하는 그 단어를 쓴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규정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네. 상황에 대한 판단을 본인이 표현을 했기 때문에 다구리 당하고 있는 저번에. 거잖아요. 네. 다구리 당하고 있는 것 같고 여전히 그 다구리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혁신안이라고 하더라도 이 당내 그 기득권의 견고한 벽을 뚫기에는 어려워 보이고 네. 아마 윤희숙 위원장 스스로도 이 혁신위원장 카드를 받았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대단히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과거의 혁신위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어떤 혁신위원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혁신안은 그 뭐 실제 전국위를 통과한거나 뭐 지도부를 통과하거나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이 꼴랑 뭐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그 자리를 내려놓고 그 뒤를 이어받겠다라는 분이 네. 과연 자신의 혁신안이 될 거라고 믿어서 이런 행동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으로도 혁신안은 그냥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이고 네. 예 그냥 전당대회 국면이 되면 스스로 네. 뭐 직을 내려놓고 뭐 지방선거를 대비하시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과정들. 지금 뭐 전당대회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김문수 전 후보도 그렇고 뭐 조경태 등등 장동혁까지. 일단 한동훈 전 대표는 나오는 건가요? 안 나오는 건가요? 저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나올 들긴 거다? 한데 이제 이게 지난번 전당대회에 한번 출마했었잖아요. 지금하고 약간 상황은 달라진 측면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 뭐냐면 지난번 이제 전당대회 때 같은 경우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그 출마를 안 했다라고 하면 바로 대선으로 이어지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네. 완전히 잊혀지고 자기 공간이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그때 나와서 뭐 이제 어쨌든 대선 출마까지 한 거죠. 네. 물론 이제 경선에서 이제 낙마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그때는 안 나오는 게 정답이다. 그때도 지금도 안 나오는 게 정답이다. 이것은 이제 다 공감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는 안 나오면 정답은 맞는데 네. 잊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출마했던 것으로 다 보고 있거든요.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지난 경선에서 그래도 뭐 선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와도 잊혀지지는 않는 상황이 그때와 좀 달라진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렇지만 이제 지금 본인이 지금 이제 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불안감들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적합도를- 본인이 네. 도와주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어쨌든 간에 이제 그걸 흐름을 가져가려고 하면 공천도 해서 뭐 지방선거에 출마도 하고 하는 분들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출마도 강하게 좀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은 들긴 하는데 또 본인 판단이 있는 것이니까 이제 알 수는 없을 텐데 지금 이제 조사를 보게 되면 네. 조사가 됐는데요. 국민의힘 네. 당대표 적합도 보게 되면 전체 결과를 보게 되면 김문수 17.7, 조경태 16.1, 한동훈 13.5, 안철수 10.2, 장동혁 6.7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외의 인물이나 없음 이런 잘모름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이 응답을 안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만 봤을 때는 김문수 후보가 40%를 넘거든요. 40% 넘었습니까? 예, 네. 국민의힘 지지층만 네, 놓고 네,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그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원에서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전 후보가 이제 위력을 보일 수 있는 환경이긴 한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 후보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이제 앞서가는 후보가 있으면 다자구도일 때 좋아요. 네, 네. 양자되면 이제 그 후보도 불안한 것인데 그래서 여러 명이 나오는 후보인데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어제 출마해서 김문수의 대항마가 되느냐 요 관건. 네.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가 다른 좀 과거 비윤 후보라고 할까요? 아니면 변화 쇄신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후보들 조경태, 안철수 등과 뭔가 이제 연대를 통해내서 네. 그 흐름을 하나로 모아낼 수 있느냐. 네. 요것이 이제 이번 그 전당대회를 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온다고 한다면 뭔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에 이제 주요 관전 포인트가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화 쇄신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조경태, 안철수, 한동훈 등이 좀 연대 비슷한 어떤 네. 흐름을 만들어내느냐. 네. 그것이 이제 관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에디터님 진짜 그 안 궁금하긴 한데 네. 진짜 안 궁금하거든요. 예. 우리 그 전한길 씨는 누구 편인가요? 지금 전환기를 인정해야만 윤석열에 대한 계승이 가능한 후보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전한길 씨가 하고 다니는데 네. 실제로 윤의 마음은 윤의 마음은 아마도 장동혁 후보에게 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친한이었다가 갑자기 찐윤 되신 분. 예. 네. 왜냐하면 어제 출마 선언을 장동혁 후보가 한 걸 보면 네. 사실상 전환길 씨가 하는 말과 다르지가 않아요. 아 그랬습니까?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뭐 지금 이제 수해 복구에 엄청난 공을 들이고 계신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네. 최근에 나온 메시지를 봤을 때는 장동혁만큼의 강력한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거든요. 그 강력하다라는 게 계엄은 민주당 탓이다.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말을 여전히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이 계엄을 좀 나름대로 그냥 정리해 보려고 하는 그 어떤 척은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장동혁 후보는 그러지 그런 않고 것도 있어서 굳이 전환길의 마음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장동혁 후보에게 혹은 네. 윤석열의 마음도 장동혁 후보에게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존재감 자체가 이렇게 막 드높지 없죠. 않아가지고요. 네. 여전히 아까 여론조사상 나온 수치대로 보면 김문수 후보가 여전히 당원들의 앞서가고. 마음을 받고 있다라고 보긴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 028007070 누가 전화했느냐 최근에 이제 그 밝혀지는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관련이 있어 보이는 이 주진우 의원이 갑자기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선언했죠. 네, 했죠. 네. 네. 도망가는 겁니까? 방탄이라는 얘기 바로 나오던데요. 근데 이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정치인들이 자신이 어떤 위기에 있든지 간에 그 정치를 활용하잖아요. 수단으로 활용을 하는데 좋은 시기를 만난 거죠. 좋은 시기. 예,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아직 뭐 내란 특검의 수사에 선상에 올라가진 않고 참고인 조사도 받진 않았습니다만은 네. 실제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해병대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네. 윤석열과 통화한 당시 법률 비서관이었기 때문에 전당대회 국면을 자신의 방탄으로 활용하는 모습이다라는 평가가 뭐 중론인 것 같고요. 네. 정설인 것 같고 네. 실제 나온다고 하더라도 초선으로서 네. 뭐 조직이라든지 뭐 지지하는 뭐 지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나와서 재미 볼 일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네. 저는 보고 있는데 네. 아마 8월 중순 어간이 이제 전당대회로 지금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자신이 전당대회를 나가야 된다라는 지금 방향을 잡았고 만약에 특검 수가 들어오면 뭐 정치 탄압이다. 야당 그렇죠. 탄압이다. 뭐 이제 이런 식의 메시지를 뻔히 내지 않겠습니까? 네. 안 봐도 비디오다. 안 봐도 비디오다. 네. 대표님 마지막으로 민주당 당대표 적합도 좀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지금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민주당 이제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정청래 35.8%, 네. 박찬대 22.9%로 나왔습니다. 지금 이 두 후보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민주당 지지층에서 보게 되면 58.1%로 정청래, 네, 그다음에 31.8% 박찬대. 약간 이제 격차가 좀 더 이제 나고 있는 상황. 네. 예, 비슷하게 차이가 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여론조사상 네. 이제 정청래 의원이 박찬대 의원의 좀 상당히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최근 일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지역에서 네. 격차가 이제 상당히 크게 난 상황이어서 과연 이제 이것을 박찬대 의원이 격차를 좀 좁힐 수 있을 것이냐, 네, 뭐 역전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것이 주목이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이미 시작이 된 것이 당원들이 막 마음을 막 빨리 바꾸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한번 딱 물론 마음 먹으면 최근에 이제 강선우 후보자를 두고 이제 입장 차이가 난 흐름 부분들이 네. 뭐 이제 또 쟁점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시각도 있는데 그것이 꼭 이제 박찬대 의원이 낙마 가능성을 좀 거론하면서 낙마가 됐잖아요. 네. 근데 과연 이제 그 긍정적으로 또 작용할 것인지 당원들 입장에서 네. 그 부분도 좀 불확실한 측면이 이제 있고 네. 최근에 이 수혜 때문에 좀 연기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약간 기세의 문제거든요. 기세. 기세. 예, 이제 이거 연기하자, 좀 뒤로 미루고 뭐 중단하자, 잠깐 멈추자, 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기고 있으면 이제 그 얘기를 못 하는 것인데 약간 좀 밀리고 있나라고 하는 시그널을 추가적으로 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이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당원이 이제 많은 수도권과 호남이 이제 있기는 호남 쪽에서. 합니다만 그래서 네. 이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네. 정청래 의원이 좀 초반에 앞서가고 있는 흐름들 뭐 좀 나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좋든 싫든 간에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처음에는 이제 정청래 후보가 응원한다. 네. 잘 버티시라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러고 나서 이 뒤따르는 이제 박찬대 의원이 어제 결단을 내려달라라는 메시지를 내신 거잖아요. 그랬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흐름을 보면 두 분 다 결단을 존중한다고는 얘기를 했고 다만 정청래 후보가 또 오늘자 올린 거 보면 동지라는 표현을 쓰면서 인간 강선우를 또 위로한다고 남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다수의 언론이 강선우 후보자를 두고 양 후보가 입장이 다르다라고 보도하는 측면은 약간 좀 사실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물론 결단을 존중하되 일단 어떤 이 자진 사퇴의 결론을 촉구한 쪽은 박찬대 후보가 맞는데 네. 뭐 이제 그 결단을 존중한 것은 두 분의 입장이 같고 다만 위로이자 동지라는 표현을 쓰면서 좀 더 앞서 나가서 지지자들과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자 하는 쪽은 정청래 후보인 것처럼 지금 메이킹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다만 좋든 싫든 간에 두 후보가 뭐 인정하시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이 관련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언급이 전당대회에 영향을 안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향후에 영향을 줄 것 같고 박찬대 캠프에서는 이미 충남과 영남을 통해서 당원들의 민심이 정청래 후보 쪽으로 좀 쏠려 있다라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어제 뭐 공식적으로 캠프에 제가 물어봤는데 그런 걸 염두해 가지고 그 메시지를 낸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아마 앞으로 지역 경선에서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민심이 30이고 대의원이 15%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쪽 표가 박찬대 후보 쪽에게 쏠릴 가능성을 어쨌든 염두를 하진 않았을, 그러니까 안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심이라는 게 어느 정도 정청래 후보에 많이 가 있다고 한다면 네. 나머지 포션은 우리가 이제 가져가 보겠다라는 심리가 작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좀 쓴소리도 하는 네. 박찬대가 되겠다. 그래서 심지어 메시지도 이제는 야멸찬대라는 표현으로 웹자보를 만들거나 좀 더 강하게 개혁적인 이미지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거를 언급을 네네. 많이 하셨는데 그렇죠. 그래서 뭐 내란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많이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개혁의 이미지는 정청래 후보가 다 가져가는 것 같아서 네. 그런데 뭘 아쉬워하는 캠프 쪽의 분위기도 있더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고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도 나도 개혁적인데 네, 이런 네, 이런 네. 이미지. 그래서 야멸찬대로 이제 설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윤희ung 오피니언스 대표 그리고 박영식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